노엘은 기절할 때까지 아빠한테 맞은 적도 있다고 하죠.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훗날 오아시스의 데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90년대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복고이자 저의 복고인 브리팝의 황제 오아시스를 알아볼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가장 남녀노소에게 넓은 사랑을 받는 외국 밴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팬층이 가장 두터운 밴드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저도 친구들 락 들으려고 꼬실 때 제일 먼저 오아시스부터 꺼내니까 입문용으로는 정말 이보다 좋은 밴드가 없죠. 오아시스는 각종 어록으로도 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노래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개그맨 이미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사연이 그런 어록만큼이나 많은 그룹이에요. 쓰레기 같은 아버지 밑에서 망나니처럼 자랐지만 언제나 행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노동자 계급의 희망이 됐죠. 형제 그룹 오아시스의 그 찬란한 역사를 이 영상을 통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갤러거 형제 그 자체잖아요. 둘의 매력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한국에서는 아이돌 같은 인기를 끌기도 하는데, 리더인 노엘 갤러거가 삼형제 중 둘째고 보컬인 리암 갤러거가 삼형제 중 막내였어요. 이분들 어린 시절을 보면 진짜 장난 아니게 불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빠를 잘못 만난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못난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게 딱 갤러거 형제의 아버지 토미 갤러거라고 보시면 되죠. 불륜을 하고 자기 아내랑 애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자기만 쓰고 애들을 돈을 벌게 해서 그것마저 자기가 쓰고 그런 아빠였어요. 이전에도 몇 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가수들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도망을 나온 거는 갤러거 형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을 함께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돈독한데, 실제로 이 시절에 있었던 썰들을 들으면 그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는 어린 리암이 심부름을 가고 남은 돈으로 까까를 사 먹으니까 아버지가 까까를 밟아버린 거, 그리고 노엘은 기절할 때까지 아빠한테 맞은 적도 있다고 하죠. 리암은 사실 그 학대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첫째랑 둘째인 폴과 노엘이 매일같이 맞고 다녔대요. 노엘은 이런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말더듬증을 앓기도 했는데, 사실 이쯤 되면 그냥 망나니로만 자라준 게 그냥 매우 감사할 지경이죠. 오아시스 노래가 아주 희망차고 밝다는 사실이 거의 기적처럼 보여요. 근데 노엘은 의외로 이 시절을 긍정적으로 버텨냅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매일 아침이 좋았다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일하랴 막내 돌보랴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가 없죠. 자, 나이가 어린 덕에 유일하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갔던 막내 리암은 그래서 그런지 삼형제 중 가장 통통 튀고 막 나갔거든요. 그런 아나무인 기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아는 리암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성장 배경을 듣다 보면 대충 노엘이 어릴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리암은 인격이 7개라고 말한 적도 있었으니까, 사실 둘 다 똑같은 망나니 기질을 타고 났어도 노엘은 어린 시절에 그걸 상당히 억압해왔고 리암은 그 기질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자라났다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노엘이 이런 시절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버텨냈냐 하면은 뻔한 대답이지만 그게 바로 음악이었던 거죠.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 노엘이 특히 좋아했다고 알려진 밴드가 더 스미스, 섹스 피스톨즈 이런 밴드들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밴드들은 각자 7, 80년대 영국의 젊은이를 대표하는 밴드였잖아요. 섹스 피스톨즈가 현실에 대놓고 엿을 먹였다면 스미스는 현실을 약 올리고 살살 긁어줬다. 아마 노엘은 거기서 통쾌함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훗날 오아시스의 데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노엘은 매일처럼 기타를 치고 작곡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던 그런 소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로도 음악으로 결정이 나고, 인스파이러 카펫이라는 밴드에 보컬로 오디션을 넣기도 해요. 오디션에서는 떨어지지만 대신 그들의 로디로 채용이 돼서 4년간 그들의 투어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노엘이 음악계에서 짬을 쌓고 있는 동안 리암이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노엘에 비하면 한참 늦게 음악의 맛을 본 리암, 관종답게 연주보다는 프론트맨이 되는 걸 좋아했고 실제로 스타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죠. 잘생겼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맑은 목소리까지 지녔어요. 그 재능을 알아본 리암의 친구 폴 보네드 아서스가 리암을 자기 밴드의 새로운 보컬로 섭외. 그리고 굴러 들어온 돌 리암이 밴드 이름이 꿀이다고 이름을 레인에서 오아시스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오아시스가 된 거거든요. 노엘이 자기 나름대로 고생하는 동안 리암은 보네드와 함께 이 오아시스라는 밴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거예요. 자, 리암은 형만 들어오면 모든 밴드의 근심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각종 일도 봐줄 수 있지, 거기에 작곡까지 할 수 있지. 마침 로디 잘린 노엘이 동생 밴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 공연을 보러 오거든요.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의 눈빛으로 슬금슬금 노엘을 꼬시다가 몇 주 뒤에는 합주까지 같이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밴드로 들어오게 되는 노엘인데, 그래서 리암은 인스파이럴 카페츠가 노엘을 잘라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익히 알려진 천재성 때문에 노엘이 들어오자마자 오아시스를 뒤집어 엎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노엘조차도 거의 2년 동안은 밴드를 살리지 못했죠. 제로베이스에서 데뷔까지 가는 건 사실상 운이 90%니까 뭐 백날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공연을 해도 그런 밴드가 수백 수천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사에 누군가가 그걸 들어줄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망나니 형제들 운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렇게 2년을 존버하다가 1993년에 오아시스가 그 운을 맞이하게 돼요. 오아시스가 시스터 러버스라는 친구 밴드의 글라스고 공연을 쫄래쫄래 따라가서 꼽사리를 끼거든요. 시스터 러버스는 자기 공연 시간을 쪼개서 오아시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공연을 하다가 레코드 사장 앨런 맥키의 눈에 띄인 거죠. 그 레코드를 심지어 프라이멀 스크림이랑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 있던 크리에이션 레코드, 오아시스는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여기서 앨런 맥키를 보내버렸다는 곡이 바로 노엘이 쓴 Live Forever라는 곡인데, 이 곡은 아까 말씀드린 노엘의 그 살고자 하는 마인드를 그대로 녹여낸 곡입니다. 노엘이 어린 시절의 아픔을 곡으로 녹여내고 나이 25에 마침내 그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이거는 보네드가 듣자마자 네가 쓴 곡일 리가 없다, 구라치지 말라고 했을 만큼 그 될성 부른 곡이었는데, 갤러거 형제가 실제로도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가사도 오아시스 노래 중에서 가장 진솔해요. Live Forever 가사는 오롯이 노엘 본인과 가족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Maybe I don't really wanna know how your garden grows, 'cause I just wanna fly. 그렇게 오아시스의 데뷔가 확정이 됩니다. 오아시스의 정확한 장르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얘기가 나오곤 하지만 노엘은 이 당시 딱 옛날 감성의 그런 단순한 락앤롤을 추구했어요. 본인이 영향받은 그대로 단순하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오아시스 노래들은 다른 노래들에 비하면 연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막상 녹음에 돌입하니까 짬타이거 노엘은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챕니다. 오아시스 자체가 되는 대로 모아서 만든 밴드였으니까 노엘 기준에는 사실 이게 별로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싱글로 내기로 한 Bring It On Down이 녹음이 하나도 진전이 되질 않았다고 하죠. 여기에 문제는 바로 드러머 토니 맥캐롤. 오아시스의 유일한 유부남, 갤러거 형제의 오랜 친구였지만 드럼은 더럽게 못 쳐서 노엘한테 쌍욕을 먹었습니다. 결국에 1집 이후에 쫓겨나고 아직까지는 뭐 사실 거의 병신 머저리 대접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노엘이 토니 가기 전에 아주 큰 선물을 주고 갔죠. Bring It On Down이 안 풀리니까 남는 시간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 분노의 작곡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나온 곡이 바로 토니가 칠 수 있으면서도 누구나 토니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었던 거예요. 이 슈퍼소닉은 30분 만에 녹음을 해치워버리고 그렇게 오아시스의 데뷔 싱글이 됩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당시 오아시스의 곡들에는 그런 날 것의 감성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어요. 이후에도 쉐이커 메이커랑 Live Forever를 싱글로 내면서 또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오아시스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데뷔, 마침내 영국을 강타하게 된 거예요.